도금 또한 총 3번의 단계를 거쳐야 한다. 첫 단계로 제품 표면에 구리를 입히는 작업이 진행된다. 금 도금에 앞서 구리와 같은 다른 금속으로 사전 도금을 하는 이유는 제품 자체의 기능성을 높이는 것이라고 한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이유는 따로 있다는데, 전기분해 방식을 이용하는 전기도금은 무엇보다 제품 표면에 전기가 잘 흘러야 도금이 세밀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제품을 구성하는 아연보다 전기가 잘 통하는 구리를 제품 표면에 입혀 차후 도금이 더 완활하고 균일하게 입혀지도록 사전 도금을 하는 것이다. 이런 전기 도금은 음극에 도금하려는 제품을 매달고 양극에는 도금의 재료가 되는 구리판을 연결한다. 여기에 전기를 흐르게 하면 양극에서 구리가 분해되어 음극으로 이동하면서 연결된 금속 제품에 달라붙는다. 이 과정을 통해 제품 표면에 도금이 되는 것이다. 딱 끓어오르죠, 저기가 끝에가. 저게 이제 화학 작용이 일어나는 건 저게. 이런 전기 도금 방식은 전류의 세기, 시간을 통해 도금의 두께를 조절할 수 있다. 구리 도금이 끝나면 또 한 번의 사전 도금이 진행된다. 두 번째로 이뤄진 도금은 니켈 도금. 니켈 도금은 내마모성이 뛰어나 제품이 쉽게 닳는 것을 막아준다. 뿐만 아니라 니켈 도금은 금속의 광택을 더욱 좋게 해주고, 은이나 금과 같은 최종 도금을 했을 때 제품 표면을 더 아름답게 하는 기능을 한다. 이렇게 금 도금 전에 제품의 기능성을 향상시키고 다음 단계의 도금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밑바탕을 깔아주는 도금을 하지 도금이라고 한다. 동도금 같은 경우에는 주로 하는 어떤 그런 역할은 하지 도금으로서 니켈을 하기 위한, 크롬을 하기 위한, 금을 하기 위한, 은을 하기 위한 하지 도금으로서 동도금을 많이 이용을 하고 있고요. 그 동도금 위에다가 니켈을 도금을 해서 내식성을 더 증대시키고 그 위에다가 금을 한다든가 은을 한다든가 해서 최종 마무리 도금되는 어떤 그런 역할을 하고 있죠. 두 번에 걸친 사전 도금이 끝나면 금도금 과정만이 남아있다. 금도금은 전해질 용액에 직접 금을 녹여 사용한다. 지금 이 안에 금이 녹아 있다는 상태죠. 그 금도금 용액 안에 금이 용존되어 있는 것이 금액으로 따지면 한 2천만 원 정도의 금이 용해가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도금을 할수록 금 도금액 안에 금 함량이 적어지기 때문에 수치가 떨어질 때마다 금을 보충하고 다시 도금 작업이 이루어진다고 한다. 사전 도금 때와 마찬가지로 도금하려는 거울 제품에 음극 전류를 연결하고 금이 녹아있는 금 도금액에 양극을 흘려 전기 분해를 시작한다. 제품의 크기와 특성마다 차이가 있지만 30초 정도 제품을 담그면 금 이온이 전류를 타고 제품 표면에 달라붙게 돼 금빛으로 도금이 되는 것이다. 그 전기분해 방식에서 어떤 그 석출이 될 때는 99.9%짜리의 금으로 석출이 돼서 순금으로서 제품에 달라붙는 어떤 그런 쪽이 되겠죠. 보통 거울 틀처럼 생활용품의 경우 머리카락 굵기의 20분의 1 정도로 얇게 도금을 입히지만 산업용 부품과 같은 경우에는 내구성을 높여 제품을 오래 사용할 수 있도록 도금의 두께를 더 두껍게 한다. 마지막까지 꼼꼼하게 도금 과정을 살피는 기능인. 이 금물 한 방울도 이게 금물이기 때문에 다 제거가 돼야 됩니다.
3번의 세척 과정과 또 3번의 도금 과정을 거친 후 최종 코딩 단계까지 끝나면 그제야 금도금이 완성된다. 일반 사람들이 볼 때는 단순히 용액에 담갔다 빼는 모습만 보이는 도금 기술. 하지만 각 금속마다 소재와 성분에 맞춰 세척을 하고 전해질 용액에 사용되는 약품의 농도, 전류의 세기와 시간 조절이 모두 맞아떨어져야 완벽하게 도금이 된다. 그래서 기능인은 도금을 두고 금속과 전기, 화학이 어우러져 만든 종합예술의 세계라고 이야기한다. 일반 우리 분들이 보실 때는 그냥 물속에다 넣었다 담그는 수준으로 생각하시면 될지 모르지만 그 안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공정 하나하나가 어쩌면은 정말 굉장히 이 정성을 들여야 되는 어떤 그런 작업 공정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모든 공정이 끝난 후 엑스레이 장비를 통해 도금의 두께를 측정한다. 무작정 두껍게 도금한다고 해서 제품의 성능이 좋아지거나 색깔이 예뻐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균일한 두께로 얇게 도금해서 제품의 내구성을 높이고 오래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한다. 그래서 두께 측정은 꼭 필요한 과정이다. 몇십 년간의 실험 끝에 기능인은 도금에 대해 자신만의 기준을 만들어냈다. 저희가 이 금도금을 0.5에서 0.7 미크론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0.68 미크론이 나왔기 때문에 아주 만족한 어떤 그런 데이터가 나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도금의 최소 두께와 최대 두께의 차이를 확인한다. 이 부분이 제품의 불량 유무를 가르는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이다. 전체적으로 균일하게 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어느 부위는 두껍고 어느 부위는 예를 들어 얇고 이런 식으로 되게 되면은 도금의 기능이 떨어질 수가 있고 또 얇은 부위는 녹이라든가 어떤 이런 것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골고루 아주 치밀한 어떤 그런 도금이 이루어져야 그것이 잘된 도금으로 볼 수 있습니다.